메시2 3D를 이제 2분 만에 이렇게 메시화 형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8기가 메모리의 GPU 사용해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랑 텍스처드 메시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일단 이런 이미지 한 장을 넣으면은 이렇게 3D 모델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요 인형 밑에서 보실 텐데 되게 애니메이션으로 재밌게 움직여요. 이런 퀄리티가 뭐 이런 입력을 넣었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 to 3D에서 텍스트를 넣었을 때 클립으로 인베딩해서 이런 3D 모델을 만든다.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로 3D를 만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WebGL로 이런 메시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퀄리티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뷰 포즈에서 포즈를 입력을 넣어서 학습을 인퍼런스 시켰더니 요 뒤까지 다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얘들이 알았을까? 되게 신기하거든요. 얘도 머리가 저희는 요 앞부분만 봐서 요 뒤를 어떻게 인퍼런스 했지? 그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맞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3D 모델에 블렌더로 리깅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이 관절 부분 리깅을 따서 이제 춤추는 그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엄청난 농부로 보이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알고리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related work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제 inference only 3D method 요 부분은 많은 양의 3D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이에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고 현실감 있는 모델링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고요. Optimize based 2D lifting method 라고 이제 2D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3D 모델을 만들어요. 생성하는 데 시간이 언급되어 있는 요전 모델 같은 건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 이 드림 가우시안에서 2분 만에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델은 전체적인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문 저자가 속도 개선하기 위해서 어큐파시 프로닝을 해서 필요 없는 공간에 대해서는 연산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SDS 로스, 텍스트 투 이미지를 뭐 학습시킬 때, 텍스트 투 3D를 학습시킬 때 쓰는 SDS 로스를 적용했더니 뭔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3D 가우시안이 스플래팅이 최근에 나왔었고 그거를 사용해봤더니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이것도 바로 적용했을 때 되지 않았고 뭔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거를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3D 가우시안을 적용했을 때 결과물이 블러리 해서 이제 추가적인 기법이 더 적용됐는데요. 그래서 총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텍스트랑 이미지 입력받아서 SDS 로스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제 텍스처드 메쉬로 만들어요. 그리고 텍스처드 메쉬가 이제 블러리하게 만들어지는데 걔를 UV 텍스처 맵을 리파인 하는 형태로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고리즘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너레이티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 부분에서는요, 가우시안 스플래팅 글을 조금 더 잠깐 리마인드 형태로 드릴게요. 어떤 SFM 포인트를 갖고 와서 조기한 후에 3D 가우시안들을 최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프로젝션, 카메라 포즈에 따라서 가우시안을 프로젝션 시켜서 레스터라이즈 하고요. 이미지를 나타낸 후에 그 이미지, 정답 이미지와 이 가우시안에 스플래팅 되어 있던 것들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전파해서 얘를 최적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씬에 최적화된 3D 가우시안들을 만든 후에 만드는데 거기서 가우시안 리무브, 뭐 스플릿, 클론 이런 형태로 뭔가 가우시안을 쪼개고 복사하고 뭐 그런 형태를 해서 옵티마이즈 속도를 시키고 뭔가 더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런 게 가우시안 스플래팅인 거고요. 그 모델을 사용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 이미지 2 3D 기준으로 논문에는 이렇게 정리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구현한다고 생각하고 시퀀스를 만들어 봤어요. 넘버링을 해봤어요. 일단 입력 이미지의 배경을 제거하고 사물을 가운데 위치시켜요.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널프 학습 데이터 보면은 반구형 공간에 랜덤 포지션으로 5000개의 3D 가우시안을 추겨야 해요. 이 앞에서는 SFM, 포인트 클라우드를 배치했었지만 여기서는 랜덤으로 5000개를 배치를 해요. 학습 전이니까요. 그리고 여러 스텝, 500스텝, 총 500스텝까지 진행할 텐데 각 스텝마다 물체를 중심으로 건드림이 이 방구 표면에 랜덤으로 카메라 포즈를 지정해서 샘플링을 하게 돼요. 카메라 샘플링 부분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또는 이미지 입력을 받아서 SDS 로스를 사용해가지고 3D 가우시안을 옵티마이즈 시켜요. 3D 가우시안을 구성하고 있는 건 윗 포지션, 사이즈,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그 다음에 컬러가 있는데 실제로 컬러 같은 경우에 3D 가우시안에서는 레디언스 필드라서 보는 각도마다 다른 색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스피리컬 하모니 펑션을 썼었거든요. 근데 얘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델이 아니라 어떤 3D 메쉬 형태, 텍스처드 메쉬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RGB 3개 실수값으로 정의를 해놔야 그렇게 설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100스텝마다 3D 가우시안 스플릿 클론하는 덴시피케이션 과정을 수행하고요. 이 부분에서 실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3000번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이 코드에서 여기 전체 스텝 과정에서 어떤 여기 레스터라이즈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매 스텝 레스터라이저로 3D 가우시안들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매 스텝마다 있는데 리파이먼트 이터레이션이라고 리무브 스플릿 클론 요 가우시안을 하는 덴시피케이션 부분은 3000번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얘는 7만 번 이터레이션을 돌면 학습되게 돼 있는데 얘는 더 작게 총 500스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덴시피케이션 과정은 100스텝마다 해요. 아마 얘가 이미지 해상도가 적어서 이미 64에서 512까지 증가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적어서 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적은 스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전 논문, 요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1920, 1080일 거예요. 그렇게 큰 해상도를 다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스텝을 늘렸었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 3D에서는 조금 더 작게 초기 가우시안 개수는 5000개가 아니라 1000개 했었고 해상도 522, 512로 고정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계속 언급됐었던 SDS 로스로 뭔가 옵티마이즈 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SDS 로스를 조금 깊게 설명할까요? 이 공식에서 디퓨전 모델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디퓨전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디퓨전 모델은 이제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와 리버스 디퓨전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습 데이터 이미지가 있으면요. 이 목표는요, 이 학습 이미지와 확률 분포가 비슷한 이미지를 합성한다 라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하나씩 t 스텝이 있는데 시간 t에서 0에서 1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t 등분해서 t 스텝마다 노이즈를 하나씩 추가시켜줘요. 그리고 이 밑에 리버스 디노이즈 프로세스의 목표는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확률 분포,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최대한 모델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스텝마다의 이미지의 확률 분포를 유사하게끔 만드는 네트워크를 디노이징 유닛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되면은 어떤 이미지가 났을 때
네, 학습된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게 디퓨전 모델의 2015년 그 논문이고, 이게 디노이즈 유넷이 들어간 게 이제 DDPM 2020년 논문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2022년 논문에서 컨디셔닝을 주어줄 수 있게끔 해요. 요 앞에 그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싱에서 넣어지는 가우시안 노이즈는 일정하게 고정이 되고요. 여기는 유닛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똑같이 고정이 되고, 네, 유닛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컨디셔닝이 해당되는 여기 타우 값이 여기 각 단계에서 만들어진 노이즈 된 이미지 값과 이제 합쳐서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t-1에 생성된 이미지가 이 포워드 디퓨전 프로세스에 있었던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따르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이때 요게 개입이 되면요, 이때 사용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이제 스타일 정보들이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이런 스타일을 가진 이미지가 합성되게끔 만들어져요. 네, 그런 상태에서야 로스를 보자면요, 디퓨전 모델의 로스는 어떤 입력 이미지 X랑 그리고 각 T마다 입력 이미지 X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이죠. 파이는 유닛의 파라미터, 네트워크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 로스는 어떻게 설계되냐면요, T가 U0에서 1에서 균등하게, 아까 시간을 표현했지만 얘는 뭐 실수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T등분해서 균등하게 있고요. T가 뭐 왼쪽으로 균등하게 갔다가 오른쪽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그런 거를 모델링 한 거고, 그리고 가우시안 노이즈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i인 형태의 가우시안 분포. 그래서 이러한 모든 t 시간에서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 어떤 값에 대해서 평균값을 냈을 때 그 평균값을 로스로 설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평균값은 이렇게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요, 요 수식이에요. 일단 여기 요 꼴은 유넷에 해당되고요. 네, 얘는 방금 말했던 가우시안 노이즈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보면은 입력 이미지와 가우시안 분포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우시안 분포의 표준 편차 값이 더해져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새로운 이미지를 한다. 네트워크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로스를 이용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얘는 거꾸로 가는 거죠. 학습된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도록 요 로스가 업데이트 돼요. 예, 그러면 이제 SDS 로스를 보자면요, 얘는 지금 꼴이 비슷해요. 지금 좀 다른 게 뭐냐면은 X가 G로 표현되어 있고, 요게 이제 널프로 만들어진 결과값이고요. 여기에 있는 세타는 널프의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X를 이미지로 보고요. 익스펙테이션 로테이션이 똑같고, 여기 안쪽 걸 보면은 위랑 비슷하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여기 X가 이제 미분되어 있는 꼴인데요. 요 꼴을 보면요, X가 이미지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게 표준 편차고,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 가우시안 값이 되고요. 요러한 형태로 이것도 GT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GT를 가지고 똑같은 꼴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서
이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 결과값이 합습했을 때의 확률 분포 비슷하게 만들어지게끔 만들어주는 로스예요. 근데 이게 기존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기존에는 이 유닛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면은 여기 드림 가우시안에서는요. GT가 널프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해당되는데요. 이 GT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부분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여기 와서 보면은 이 가우시안의 학습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 왔을 때 이미지 to 3D로 왔을 때 여기 P의 변화량이 있어요. 이 P의 변화량은 그 카메라 포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GT였는데 어떤 그 유닛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를 구성할 때 카메라 포즈 값과 레퍼런스 이미지 그 레퍼런스 이미지는 요거에 레퍼런스 이미지와 시간을 넣어서 프리딕션한 프리딕션 같아요. 프리딕션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는다. 그런 노테이션이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의 스타일을 갖게끔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 되어지고요. 이게 이제 로스 한 개고요. 두 번째 로스는 뭐냐면요. 얘를 트랜스페런시 입력값에 대한 트랜스페런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마스크인 것 같아요. 그 값으로 해서 마스크에 대한 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그리고 입력 이미지와 최종적으로 렌더링된 이미지는 유닛을 통과했을 때 이미지 차이를 가지고 뭔가 또 픽셀 값에 대한 MSE를 구해서 또 레퍼런스 로스 이렇게 씁니다. 두 가지 로스를 쓰고요. 텍스트 to 3D 로스는 이게 조금 더 간단한데 요 앞에 그 SDS 로스에서 설명할 때 요거와 비슷한 꼴이고요. Y 대신에 E가 들어가는데 E는 클립을 모델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레이턴트 벡터로 만든 값을 사용해요. 인베딩한 값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학습시키게 만듭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구성이 돼요. 이렇게요. 이제 보면은 되게 블러리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 저자는 메쉬를 추출하고 그 텍스처를 리파인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더 리파인하는 또 퀄리티가 더 좋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단계적으로 또 보면요. 여기서는 정말 이제 메쉬 익스트랙션 이런 것에서 가우시안을 3D 메쉬로 만드는 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3D 스페이스를 마이너스 1에서 1의 세제곱 형태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하고 16by 3의 블락으로 나눠요. 그래서 어떤 정육각형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16개씩 나눠져 있는 그런 블락을 만들고요. 그리고 각 블락마다 가우시안의 중심이 되는 것들만 블락 내에 위치해 놓고 나머지 블락 안에서 가우시안의 중심이 있는 것들은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각 블락마다 분리시켜 놓는 게 이 부분이고요. 쿼리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16등분 블락을 또 18등분 또 해버려요. 이게 댄스한 그림 뜨고 그래서 16 곱하기 8 하면 최종적으로 128개의 그리드가 만들어져요. 이 그리드마다 한 개의 그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 메쉬는 트라이앵글로 구성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요런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수식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치 큐브
이 실제로 마칭큐브 알고리즘을 쓰고 있거든요. 마칭큐브를 좀 설명드릴 건데, 어떤 정육각형이 있으면요, 여기에 어떤 density가 뭔가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이게 density가 있다 없다 라는 정보로 요 육각형에서 이 부분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메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두 개의 트라이앵글 메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총 8개의 점에 온오프를 해서 그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점이 어떤 툴을 때 그 사각 정육각형 안에 이러한 메쉬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 규칙을 이용해서 어떤 공간을 이렇게 잘게 16x 16x 16의 큐브 그리드로 구성해 놓고 이 어떤 박셀 지점이 이 모델링 하는 곳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체크하고 트라이앵글 메쉬를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요거를 쓰면은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연결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커다란 컨티뉴어스한 3D 메쉬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아까 각 꼭지점이 true냐 false냐를 판별하는 공식을 요걸로 썼어요. 이거 뭐냐면은 진짜 소식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 꼴이 실적으로 그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요 수식이거든요. 그러면 EXP는 똑같은 수식이고 뒤에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부분 알파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복잡한데 얘는 그냥 함축됐다고 생각하고요. 얘는 날려버리고 뒤에 것만 생각하면은 가우시안은 평균이랑 이렇게 분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의 의미는 그냥 가우시안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가우시안이 이게 xi는 그 각각의 가우시안들을 i개의 가우시안들을 말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블락마다 구분했죠. 그 블락 안에 있는 가우시안들이고 x는 그 블락을 또 그리드로 쪼개놨는데 8등분해서요. 그 8등분한 중심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그 중심의 위치가 그 가우시안의 밀도 오파시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수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파시티 값이 크면은 이제 dx가 true가 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박셀마다 true, false 값을 지정해 주면은 마칭큐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나의 컨티뉴어스한 메쉬를 만들 수 있게끔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잘못 설명드렸는데 하나의 정육각형 안에 한 개의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딱 그렇게 막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 개의 128의 세제곱 형태의 그리드를 이용해서 어떤 메쉬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메쉬가 만들었으면 텍스처를 입혀야겠죠. 텍스처는 UV 좌표기로 구성된 2D 이미지로 펼쳐요. 그래서 보통 얘를 텍스처 맵이라고도 하고 UV 맵이라고 해요. 이제 3D 메쉬 같은 경우에는 3D 공간상이 있지만 2D 이제 텍스처 UV 맵 같은 경우에는 그 3D의 표면을 2D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UV 맵을 empty 텍스처 이미지로 초기화를 해요. 그리고 얘를 백 프로젝션을 시킬 텐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또 구면 좌표기가 더 나와요. 그리고 이 앵글이랑 이 앵글, 초록색이랑 파란색 앵글을 8종류, 3종류로 만들어서 유니폼하게 선택하고 그 뷰마다 어떤 메쉬를 비췄을 때 그 메쉬 가우시안에 있는 값들을 그 메쉬로 프로젝션 시켜요.
요거를 봤을 때 각각의 메쉬가 이미지 플레인이 되는 거고 그 이미지 플레인으로 가우시안들을 프로젝션 시키는 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각도로 카메라 뷰를 바꿔서 쓴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트라이앵글 메쉬로 프로젝션 된다. 그래서 텍스처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한 거는 텍스처드 메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주 블러리한 형태가 되고요. 얘를 이제 퀄리티가 높은 요 리파인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거에 요 영역이에요.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얘도 똑같이 디퓨전 모델을 쓰는데요. 아까 SDS 로스랑은 조금 다르게 써요. 얘는 그 텍스처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에 넣어서 요 스타일 정보를 갖는 모델을 만들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t도 0에서 1까지 다 쓰지 않고 0.8부터 0으로 만들어지게끔 t를 이동시키고요. 그래서 얘를 넣어서 디퓨전 모델 통과하면은 조금 더 정제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간의 픽셀 로스를 계산해서 요 UV 맵이 요 리파인드 이미지를 따르도록 업데이트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공식이 말로 설명했지만 그걸 공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콜스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프리엑션 3D로 된 이미지인 거고, 그리고 얘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이제 디퓨전 유닛을 넣으면은 리파인드 이미지가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나온 이미지랑 콜스 요 이미지의 차이를 MSE로 해서 UV맵 업데이트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V100에서 시간 측정했고 8GB GPU로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비교한 게 그 0, 1, 2, 3랑 1, 2, 3, 4, 5 이런 게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그 인퍼런스 원리 방법인 것 같아요. 인퍼런스 원리 방법은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2D 디퓨전 모델을 써서 만든 것 중에 요것을 당시에 최고 높은 성능이어서 쓴 것 같아요. 20분 만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보자면은 성능이 되게 안 좋죠. 디퓨전 모델 쓴 이제 0, 1, 2, 3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퀄리티가 여기 드림 가우시안 보다는 좀 낮고, 이렇게 속도는 빠르지만 퀄리티가 되게 낮은 걸 볼 수 있죠. 이 인퍼런스 원리 방법이. 그리고 테스트 투 3D 했을 때 얘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클립을 썼고, 클립으로 만들어진 임베딩 값을 스타일 정보로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드림 퓨전, 이 SDS 로스를 처음 제안한 논문이에요. 걔는 1시간 걸리고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인퍼런스 원리 방법은 13초로 하고 성능이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드림 가우시안은 이렇게 이 텍스트 스타일 정보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아까 앞에서 홈페이지에서 봤지만 되게 귀여웠는데요. 메쉬를 입력 이미지 뒤에서 메쉬를 만들고 노멀까지 잘 표현을 하고 리깅에서 애니메이션 하는 걸 실험해봤다고 해요. 이때 블렌더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메모리가 적게 쓸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집에 3060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퀀터티브 정량적 재평가인데, 클립 시뮬레러티를 했어요. 이게 그 다양한 뷰에서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지표인데, 거기서 일단 0, 1, 2, 3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이 가우시안 스플리팅만 했을 때의 결과고, 스테이지 2가 아까 메쉬 만들고 리파인 했을 때의 결과고, 그래서 2분이 걸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하나씩 빼서 해봤대요. 그 데스티피케이션을 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SDS 로스 개선 시 한 스텝 어닐링이 없을 경우에 이 레퍼런스 뷰 로스, 이게 레퍼런스 뷰 로스 하나가 없으면 블러리 한다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미테이션은 텍스트 3D 연구들은 다 야누스 문제가 생긴대요. 얼굴 여러 개 생기는 문제가 있고, 베이크드 라이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빛이 텍스트에 포함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있고, 있지만 최근 멀티뷰 2D 디퓨전 모델 연구들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텍스처 메쉬의 뒷면이 블러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블러리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예 주어지지 않은 뒷모습인데. 그리고 속도를 추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